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박상규 변호사님 소개하기 전에 우리 피디님들 10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장면이 나오면 속보를 계속 중간중간 나오는 대로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중간중간 속보로 나오니까 아마 상세한 내용이 안 나올 수 있고 주로 이제 제목 위주로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현장 분석을 바로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과 해보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합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지금 아직 시간은 조금 한 7분, 8분 남았습니다. 그 사전에 이 질문부터 좀 드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문제를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도움이 안 돼 한국 뭐 파병 문제에 있어서 좀 군함이나 사실은 파병을 안 한 것에 대한 불만을 좀 표시한 거다 해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있는 그대로 좀 전하자면 네. 이 어제가 천주교나 기독교의 최대 그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예. 이스터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오찬을 겸한 기념 행사가 백악관에서 있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뭐 유럽도 알아서 하면 되고 뭐 처음에는 한국이라고 딱 찍지는 않고 네. 험지에 우리가 군대를 4만 5천 명 가량 보냈는데 네. 바로 이 핵무력 바로 옆으로 보냈는데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핵무력 바로 옆에 있는 험지에 4만 5천 명의 미군을 보냈는데 안 도와줬다? 그러면 일본 아니면 한국인데 한국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또 뭐라 그랬냐면 일본도 알아서 하라고 그래라. 90% 이상 중동 원유를 갖다 쓰지 않느냐. 중국도 알아서 하라 그래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만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인데 한국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 언급 자체가 자 보세요. 일단 험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어로 정확히 어떻게 썼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번역된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4만 5천 명의 군대를 우리는 그 핵무력 바로 옆으로 보냈다. 자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런 말은 안 썼지만 그런 데가 한국밖에 더 있겠어요? 다만 이제 좌파 계열의 언론들, 이 레거시 언론들은 이번에도 트럼프가 주한미군 숫자를 4만 5천 명이라고 잘못 얘기했네. 이 얘기만 또 드립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 사람들 지겹지도 않나. 트럼프는 뭐 괜히 틀린 게 아니고 트럼프가 뭐 그렇다고 조기 침해설을 보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트럼프는 일기 때부터 주한미군 숫자를 부풀려서 말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일부러 고의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병력 머릿수로 따지면 28,500명이라고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전략 자산의 전개, 이 주일미군에서 옮겨올 수 있는 병력 또 이 스트라이커 여단의 투입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 4만 5천 명 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온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4만 5천 명이란 말 숫자 틀렸으니까 저 말도 저 발언도 별거 아니야. 아니죠. 주한미군 문제를 콕 집어서 한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 뭐 나토 국가들이라든가 일본, 중국도 그 호르무즈 해협 이용과 관련해서 불만을 드러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라. 뭐 일본도 말로는 도와준다고 이제 잔뜩 립 서비스를 했는데 알고 보면 간접적인 지원만 얘기했고 예. 전투가 끝난 뒤에나 기뢰 제거용 함정이든 뭐 기뢰 제거용 헬기든 이걸 보낼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일본도 어떻게 보면 불만을 표시했지만 제가 볼 때 이 주한미군을 콕 집어서 한국은 이번에 도움을 준 게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은 주한미군을 걸었다는 점에서 예. 주한미군이 앞으로 어떤 불안한 지위로 떨어질지 모르는 것을
강력히 암시했다는 것이고 한국도 도와준 게 없다라고 한 발언은 오늘 아침에 가장 큰 이슈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좀 이따 이제 어떤 발언을 할지, 휴전이나 종전 관련된 일부 진척된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구상을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추가된 이야기를 할지, 뭐 이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에 맥락과 뒤에 이야기하는 거 같이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이 항공모함 전단을 또 중동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군사작전의 종료 시점을 2, 3주 내에 끝내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휴전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분석이 많은데 항공모함 전단을 또 급히 파견하는 이 상황은 또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됩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핵 추진 선단, 항공모함 선단 3개가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직 세 번째 것은 안 왔어요. 예. 어떤 식으로 모여 있느냐? 제일 먼저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가 있던 항공모함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이름을 딴 그 링컨 항모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항모 전단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 이게 이제 같이 가 있었죠. 네. 두 개가 있었는데 한 열흘 전쯤인가 그 제럴드 R 포드가 원래 그 화장실 배수관 문제가 좀 있는 항모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도 나고 해서 상당히 좀 그 해프닝이 있어서 그 배를 이제 그리스에 있는 크레타 섬 아주 그 산자 수명한 그곳인데 그런 곳에 선박 조선소 수리소가 있어요. 예. 그쪽으로 일단 이걸 뺀 뒤에 수리를 했고 이제 수리를 한 뒤에 합류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세 번째 항모인 이 조지 부시 해롤드 워커 부시니까 아버지 부시예요. 그 아들 부시가 아니고 아버지 부시의 이름을 딴 항공모함 전단이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 기지에 있었어요. 이거를 출항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항모 전단까지 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웬만한 나라의 그 해군 전체 전력하고 항모 전단 하나가 맞먹습니다. 네. 근데 웬만한 나라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에는 원양 함대가 아니기 때문에 항모가 하나도 없어요. 경항모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우리나라 해군에는 경항모도 없습니다. 네. 따라서 네. 대한민국 해군 전력 몇 개가 지금 항모 전단 하나에 맞먹는 것이고 그게 2개 있는데 이게 3개가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 그 이란 혁명수비대의 잔당들에게 이제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이 휴전 협정을 타결하지 않으면 이 세계 항모 전단에서 함재기가 일제히 출발하고 일단 폭격기가 떠가지고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릴 것이다. 오늘 석기 시대란 말이 나왔어요. 예, 석기 시대. 석기 시대란 말을 언론들은 썼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에 담은 적은 없어요. 예. 구석기, 신석기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도끼 쓰는 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 항모전단의 세 번째 파견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세 개의 항모전단이 한 해역에 모이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무력 시위라면 무력 시위인데 그런 시위치고는 엄청난 거죠. 네. 자, 이란의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힌 것도 있고,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예.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도 긴장이나 전쟁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 침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여기에 이제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뭐 편지 뭐 이런 형식을 띠고 휴전이나 종전의 의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란은 미국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이런 의사 표현도 했는데 이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의 지금 입장 발표 이게 어떤 차원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미 우리 막 시간 시작했겠네요. 10시가 넘었으니까 지금 하고 있을 텐데 네. 뭐 길지 않을 것입니다. 아. 이미 나온 내용을 확고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벗어나는 뭐
휴전에 가까운 얘기 이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발을 빼겠다는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 증시, 국제 유가, 우리 한국 시장 지금 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전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뭐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페제시키안이 했다는 저 얘기는 편지예요. 서한을 이란 국영 매체들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제목이 미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뭐 이런 제목이에요. 네. 내용은 길어요. 근데 보면 뒤에 3분의 2는 자기 변명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핵무기를 왜 가질 수밖에 없느냐. 자유의 목적이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뒤에 3분의 2는 뭐 별 귀담아 들을 내용이 없고 그냥 강변하는 내용이고 자 어떻게 얘기했느냐. 대립의 길로 계속 가는 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대가를 요구하며 무의미한 일이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실상 전쟁을 끝낼 의사가 있다는 것이고 5개 항을 로이터 통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역제안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 중에 뭐 다 알려진 얘기지만 무슨 이제 침략이나 뭐 침략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다음에 암살, 참수 작전의 완전 중단. 그다음에 다시는 이란을 재침공하지 않겠다는 어떤 시스템, 보장 시스템의 구축. 뭐 이게 무섭다 이거죠, 이제. 네. 한번 맞아 보니까 너무 아픈 거야. 아플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미국이 우리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와 함께 더 이상 죽이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 그 다음에 배상금 얘기, 그 다음에 자기 도와주는 3대 저항 세력, 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여기에 대한 공격도 일단 다 끊어달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완전한 자주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역제안을 페제시키안이 한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일 날 본인의 개인 SNS에 뭐라고 썼느냐. 이란의 새 정권의 대통령, 영어로 New Regime President가 휴전을 요청해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New Regime President라는 게 누구냐. 뭐 언론들이 왜 그럼 페제시키안이면 페제시키안이라고 딱 하지 New Regime President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대부분 페제시키안이 그렇게 요청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혹은 제 3의 실력자 네. 모스타바는 분명히 아니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그 요새 한참 뜨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페제시키안이 지금 여러 언론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로이터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둘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뉴 레짐 프레지던트가 휴전을 요청해 왔다라고 했고 그 조건 5개 중에 미국은 들어줄 생각이 있는 것은 일단 더 공격 안 할게 이거 하고 더 안 죽일게 참수 안 한다 이런 얘기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20명 넘게 이미 하메네이를 비롯해 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참수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그걸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양대 목표였던 핵무력의 저지 그걸 상당히 성공했다. 자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란 정권의 교체.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20명 가까이 장관급 이상을 다 제거했는데 네. 그것이 정권 교체 아니겠느냐. 사실상의 정권 교체를 이뤘다. 이런 선언을 지금 아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쟁에서 2, 3주 안에 발을 빼도 무방하다는 그런 그 일종의 설명을 지금 미국민들에게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페제시키안의 얘기는 또 이란의 아라그치라는 외무장관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란 외무부의 대변인은 무슨 한국의 그 연합뉴스인가 하고 그 전화 통화도 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과 접촉을 했다. 예.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따라서 이 휴전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봐야 돼요. 예. 뭐 속보가 다른 내용이 아직 이제 알려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늦게 시작한 것 같네요. 속보가 나온 게 지금 10시 3분 또는 4분 사이에 이제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딱 10시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딱 맞춘 건 아니고 미국 시간도 이제 현재 그 시간을 고려했을 테니까요. 3분에서 10시 한 3분에서 4분 사이에 연설을 시작한 걸로 지금 속보가 나왔으니까 3분 정도 또는 4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주요 내용 중에 지금 아직 속보가 딱 전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대국민 연설 시작했다는 내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나오면 바로 그 보는 대로 우리 피디님도 띄워주시고 제가 중간중간 확인을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가 펜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란의 실권자 이 갈리바프 이 국회의장 문제도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유럽연합 정상회의 그 상임의장과 통화하면서 이란 이 페제시칸 대통령이 휴전 종전 의사도 밝힌 내용도 공개가 됐던데 뭔가 갈리바프 의장이 전면적으로 나서는 상황일지 페제시칸 대통령이 나선 상황일지 이게 역한 분담일지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다른 작용일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페제시키안이 좀 더 비둘기파에 가깝고 예. 이 갈리바프는 그래도 혁명수비대의 강경파들에게 조금 치우쳐 있는 따라서 모스타바의 의도는 모스타바의 뜻은 살았든 죽었든 갈리바프에게 좀 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미 항전을 선명하게 선언하는 사람은 갈리바프거든요. 네. 그 페제시키안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초기에 이 전쟁 초기에 아랍의 형제국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가 하루 만에 입장이 또 뒤바뀌었잖아요. 왜 사과를 하고 그러냐 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따라서 그때 이미 페제시키안이 이란 그 강경 핵심부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기사가 하나 돌았어요. 뭐냐면 잘 나가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음봉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코스닥도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코스피 지수도 좀 오르다가 지금 다시 이 지금 낙폭을 그러니까 상승폭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첫머리가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네요. 미국의 적들은 5년간 계속 패배했다. 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크게 승리했다라고 지금 본인의 약간 그 전과를 지금 자랑하는 부분이고 그보다 더 앞선 내용은 지금 이란에 대한 비판을 지금 가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휴전 협상이 그 미국 뜻대로 잘 안 됐구나. 이 의미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발을 뺀다는 얘기를 할 거야라고 해서 오늘 새벽 5시 우리 시간으로 다 플러스 나고 마감이 됐는데 이제 점점점 연설이 다가오면서 그래도 오르겠지 뭐 이제 그런 쪽에 그 기대감을 갖고 보던 한국 증시는 지금 갑자기 또 다시 또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러니까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다시 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이제 결론을 내려봐야 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이제 어떻게 끝날지 그걸 지금 언론들이 열심히 지금 귀대기를 하고 지금 속보를 올리는데 뭐 우리가 이제 CNN과 계약이 돼 있으면 CNN을 올리고 뭐 저도 그걸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그렇게 하면 또 저작권법 위반이니까 속보를 나온 걸 보고 얘기를 하죠. 예, 또 다른 속보 전하겠습니다. 지금 속보 나오고 있으니까 피디님들 놓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계속 그냥 올라오는 데도 띄워주세요. 예, 방금 이제 저 미의 적들은 5년간 계속 패배, 우리는 어느 때보다 크게 승리했다는 속보가 나왔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은 4만 5천 명 정도를 학살했다. 핵 보유를 용납을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속보 나왔는데 이란 그 시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4만 5천 명.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세요. 이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살아있을 때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 이란 국민들 시위대가 죽은 숫자를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3,300 몇십 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국제구호기구나 인권단체는 무슨 소리야? 최하 3만 명, 많게는 5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숫자 4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쪽에다. 근데 이 4만 5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주한미군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네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기술상 본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약간 부풀리는 경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이슬람 회교 정권이 자국민에게 총질을 해서 바시즈 민병대 등이 거의 학살 수준으로 이 숨지게 한 숫자가 4만 5천 명이나 된다. 네. 그러면서 이란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런 그 무도하고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4만 5천 명이나 물론 딱 확인된 숫자는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도 듣는 정보가 있으니까 아마 가장 많은 쪽의 수치를 인용한 것 같아요. 최대 4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지금 다 꺼낸 거죠. 4만 5천 명이나 죽인 이 정권을 도대체 무슨 이 살려둘 가치가 있겠는가?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속보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바마가 핵 협상을 지속했을 경우에 이란은 벌써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란전은 곧 끝난다. 그러면서 이란 해군이 사라지고 공군은 폐허가 됐다. 남은 병력은 극히 적다. 뭐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 얘기는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 오늘 어제까지도 이제 댄 케인 미 합참 의장이 이란 내 파괴한 목표물 개수를 11,000개 이상이라고 했고, 예. 그다음에 함정도 거의 다 괴멸시켰다. 공군력도 거의 없고 지금 이란의 영공이 완전히 미군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지금 전략 폭격기 B-52도 지금 갔어요. 예. 지금까지는 B-1B 랜서하고 이 B-2만 갔었죠. 근데 이번에 B-52까지 가가지고 지금 이란의 육상 교통로를 지금 다 지금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란 석기 시대론이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하르그거든요. 이 하르그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란이 이제 21세기에서 뭐 석기 시대라고 합니까? 기원전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까지는 아직 안 꺼냈지만 이 모든 아까 항모전단 얘기도 그렇고 이란은 무도하기 그지없다. 4만 5천 명의 자국민들을 학살한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연설 초반부에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 이란의 흔쾌한 항복에 대한 항복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휴전에 대한 합의가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으면 그 얘기부터 꺼내야 마땅한데 네네. 이란을 비난하는 쪽에 지금 모든 게 그러네요. 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좀 틀어졌구나. 휴전 협상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간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지금 키우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한국 증시가 매우 여기에 지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면서 지금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빛깔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또 파래졌어요. 네. 삼성전자가 또 지금 하이닉스와 함께 파래졌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문장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한국 증시가. 예.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 증시가 취약하게 이를 데가 없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다 건너에서 시간대도 다른데 연설하는 데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하락해서 다시 상승으로 또 상승해서 하락으로 지금 정신없어요. 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자체가 군사작전에 대한 목표를 이루긴 이뤘지만 이란이 흔쾌히 이 미국의 조건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악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전쟁 장기화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이 하르그섬 폭격을 비롯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상황. 그러면 한국은 정말 큰일이죠. 네. 예. 지금 좀 더 새로운 소식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리죠. 이란군을 무력화를 완료했다. 이렇게 이제 이란 군인을 완전히 제압했다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나온 게 대리 세력 이야기를 하네요. 대리 세력을 완전히 차단을 했다. 그 과정에서 미군이 지금 13명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란군 무력화뿐만 아니라 이란 대리 세력 문제도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게 레바논 헤즈볼라 그다음에 예멘 후티 예. 이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후티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그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기지에 미사일 쏴서 다치게 한 이후에는 뚜렷한 공격 움직임은 없는데 자, 저 얘기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란 테러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 예, 예. 그리고 미국 휘발유 가격이 우려된다. 자, 미국 휘발유 가격 얘기를 좀 해드리면 미국 휘발유 가격은 정치적인 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가 우리나라는 1리터, 리터로 따지고 저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배럴로 따져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갤런으로 따집니다. 갤런. 1갤런. 네. 그래서 1갤런에 4달러가 4달러가 기준이에요. 1달러는 내서 여기는 4달러군요. 4달러. 그러니까 4달러가 뭐냐면 네. 한국 돈으로 대개 한 6,100원. 리터로 하면 한 3.8리터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싸요. 기본적으로는 싼데 한 1,600원, 500원 그 선이에요. 리터로 따지면. 네. 그렇게 따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미국 정치에 오랜 나온 얘기가 갤런당 유가가 4불을 넘으면 미국민들은 엄청나게 압박과 불안감을 느껴서 정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확 낮춥니다. 그게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지금. 제가 저도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하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뭐 여러 곳에서 교포분들이 기름값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예. 캘리포니아는 뭐 5달러 얼마에 넣었다. 뭐 어디 저쪽 플로리다에서도 뭐 그 비싼 가격에 넣었다. 그러니까 평균 4불은 이미 넘었어요. 예. 4월 1일 미 저녁에 평균 유가가 1갤런에 4달러를 넘었고 많이 나오는 데는 캘리포니아 이쪽은 뭐 6불도 나온다 그러고 뭐 5불 이래요. 이런 정도의 유가를 가지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상하 양원이 민주당 손아귀로 다시 넘어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네. 이란 전쟁을 한 이유는 이란의 어떤 석유를 좀 미국이 많이 좀 확보하고 이란의 그 핵무력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써 어떤 중동의 안정을 가져오고 정치적 국내 정치에도 좀 활용해 보려는 건데 예. 이런 식이 돼가지고 만약에 유가가 불안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비도 지금 엄청 썼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다가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발을 못 빼면 유가는 오르지 선거에 이길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런 부분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계속 한 얘기 또 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스스로를 지켜라.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부활절 백악관 오찬 행사에서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다 거론하면서 니들이 알아서 해. 이미 나온 얘기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비판적입니다. 지금 아니 비관적입니다. 저 얘기 자체가 이란과 합의했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그러네요. 호르무즈를 통해서 원유 수입하는 나라는 알아서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러면 협상이 잘 안 됐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앞서 얘기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됐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내용에서도 2, 3주에 이란 대대적인 공격, 그건 바로 석기 시대를 돌려놓을 것이다. 해서 이 군사 공격에 관해서 다시 언급을 했네요. 석기 시대로 2, 3주 내 이란 대대적 공격, 석기 시대를 돌려놓을 것. 지금 앞서 이란과의 협상이 제대로 그 방향으로 안 차가고 있지 않다. 안 가는 거예요. 저건 안 간 거예요. 이런 거네요. 저건 무조건 안 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무려 2, 3주 동안 대대적인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2주면 14일이고 3주면 20일이 넘어요. 네네. 4월 말까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황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시한은 4월 말입니다. 2월 28일 날 개전했으니까 미국의 법에는요.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못 박아놓고 있어요. 2달. 예. 그러니까 이제 3월 갔죠. 4월 한 달 남은 거예요. 오늘이 4월 2일이니까 앞으로 딱 2, 3주가 그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는 시한이기 때문에 저 얘기는 석기 시대 얘기를 또 꺼냈다는 것은 결국 하르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하르그를 때리는 순간 큰일 나죠. 이제 호르무즈 쪽에 석유 나오기는 이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데 또 저 자연스럽게 개방될 것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공격을 하면 문을 열겠지. 지금 그런 소리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앞으로 2, 3주 이란 극도로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라고 하고 호르무즈 해협도 자연스럽게 개방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란전의 목표는 지금 거의 가까워졌다. 완수가 되었다. 그런데 뒤에 이런 얘기를 붙였네요. 정권 교체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세력은 아니 모즈타바가 살아 있고 네. 이란의 그 갈리바프 등 그 비판적인 지도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무슨 정권 교체를 했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는 종전을 선언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리 하메네이 때문에 전쟁을 시작한 건데 첫날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당시에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 국방장관 등 10수명을 제거했고 네. 그 뒤에 이스라엘과 함께 참수작전을 통해서 정보장관, 해군사령관 뭐 계속 제거해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15명이 훨씬 넘는 그 장관급 이상을 제거했으니까 그리고 모스타바 둘째 아들은 뭐 다리를 다쳤다, 뭐 얼굴이 훼손됐다, 러시아에 있네, 아니야 지금은 뭐 이란으로 돌아와 있네. 근데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목소리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리브 오 다이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다고 하는 상황을 그냥 이건 새로운 정권을 우리가 교체한 거나 다름없어 라고 그렇게 추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뉴 레짐 프레지던트와 휴전 요청을 받았다. 그 새로운 이란 정권의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러니까 페제시키안을 말한 것 같은데 굳이 또 페제시키안이라고는 안 했다라는 점에서 이 협상이 뭔가 지금 꼬이고 있다. 명확하게 파트너가 있고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든 튀르키예든 어디든 한다고 발표도 되고 뭐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대신해서 거기 가서 뭐 이란 파트너하고 갈리바프가 됐든 페제시키안이 됐든 협상은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악수도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좀 웃기도 좀 하고 억지로 웃든 말든 간에 그러면서 뭐 사인하는 모습이 나와야 아 이게 휴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네. 그런 얘기가 일절 없이 지금 오늘 이 담화 지금 이미 거의 담화가 뭐 이제 나온 지가 한 10분 됐는데 저 또 얘기 나오잖아요. 합의 불발 시 이란 발전소를 공격한다. 네. 4월 6일 시한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란 발전소를 구체적으로 또 찍었네요. 그러니까 이란 발전소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르그 섬과 발전소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라는 것이 그 4월 6일 미국 동부 시간 밤 8시 네. 이걸로 딱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최후 통첩의 시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2일이니까 6일 남은 겁니다. 6일. 제가 볼 때는 매우 이 지금 전황이 불투명해졌다. 예. 자, 그러면 코스피 한 번만 좀 잠깐 살펴봐 주시죠. 지금 포인트가 지금 삼성이 벌써 삼성이 벌써 하나씩. 4.87, 4.8 막 빠졌고요. 엄청 많이 하이닉스도 4.8 빠지고 이러면 네. 거의 투매입니다. 투매. 예. 외국이 지금 5,300 단위로 내려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틀렸어. 이제 휴전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호르무즈에서 당분간 320척 넘는 한국 유조선 빠져나오기도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안 좋은 상황이다. 결국 오늘은 좀 개미 투자들도 오늘 좀 던지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위기를 느꼈나 보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네. 개미도 네. 밟히죠. 이러다 코끼리 발굽에. 그러니까 개미들도 살려면 튀어야죠. 제가 볼 때는 패닉셀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후에 가면 이 매도세가 더 심화되지는 않을까. 정부가 지금 내놓을 대책이 없어요. 예. 이건 워낙 외국에서 밀어닥친 그야말로 쓰나미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아니길 좀 바랐어요. 사실은 좀 뭔가 협상을 좀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이게 이런 쪽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삼전 하이닉스 또 한화 오션 현대차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정권이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대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주식은 원래 현재의 기업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기대감을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2, 3주간 전쟁이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식을 팔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연설이 종료가 된 그쪽 현 시간으로는 지금 연설 마무리로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인 구문 한번 좀 정리를 하고 한두 가지 좀 강론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속보 형태로 쭉 나오는 전체적인 상황을 몇 곡지로 좀 나눠서 이란과의 문제, 군사작전의 문제, 앞서 이제 부시호 얘기도 좀 해줬잖아요. 항공전단의 이야기, 그리고 군사공격으로 지금 이동하는 장면인지, 그리고 D-Day가 언제인지, 그리고 대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전체적으로 한번 트럼프에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걸 기준으로 볼 때 흐름이 어떠신지.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났는데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고 예. 휴전 얘기가 없이 이란을 비판하고 이란은 무도한 정권이고 2, 3주간 계속 공격할 것이고 석기 시대로 되돌릴 것이다라는 그건까지 또 나왔어요. 예. 이렇다는 것은 이란이 전혀 미국이 내건 15개 조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기네가 역제하는 내용들만 뭐 5개다, 수정된 5개다, 또 9개다 말만 많은데 전혀 이게 양쪽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JD 벤스가 제가 그랬잖아요. 뭔가 이 협상이 잘 될 것 같으면 벌써 파키스탄이나 튀르키예로 떠났어야 된다. 그런데 아직 계속 워싱턴 DC에 있어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파키스탄이나 이 튀르키예도 중재자로 나섰는데 뭐가 좀 제대로 된 게 없다. 제가 보기에는 한 이틀 정도 오늘 그 대국민 담화를 위해서 잠잠했던 미군의 이 최정예 전력들이 당장이라도 공격을 개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일이라는 지금 오늘이 이제 2일이니까 기존의 패턴으로 보면 6일 D-Day를 줬지만 기습 공격 제한적으로 먼저 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뭐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볼 거예요, 미국이. 뭐냐면 4월 6일 시한을 줘봐야 예. 뭐 이게 기다렸을 때 결과가 있을 상대가 있는 거고 기다려봐야 시간만 낭비한다고 보면 저는 바로 들이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시호가 헤럴드 워커 부시호까지 버지니아주 노폭을 출발해서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다면 이 전쟁을 좀 더 가져가겠다는 거고 예. 함재기와 전투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엄청난 도시 같은 저 배거든요. 네. 저 배가 지금 또 한 척이 더 온다.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이렇게 세 척 자체가 모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그 한 척 한 척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전단, 플리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항공모함 하나가 있고 그걸 호위하는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거대한 일군의 그 선박들의 군집입니다. 그 군집이 온다는 거는 거기에 실린 함재기, 전폭기, 전투기 엄청난 전력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저는 이란이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르그 섬을 설마 때리겠느냐? 하르그 섬 점령이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해지고 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고 있는 7개의 섬, 이른바 불침 항모라고 불리는 7개의 섬, 호르무즈란 이름의 섬도 있고 라라크 섬, 캐슘 섬, 대소 튠부 섬, 아부무사 섬 뭐 있어요. 네. 이런 섬들을 미 해병대가 이제 공격하는 상황이 눈앞에 닥쳤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모든 그 석유 시장 나프타 문제는 당분간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 아니겠는가. 네. 한국 경제가 큰일 났습니다. 예. 지금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은 아주 사실은 중요한 그 압축적인 연설이었네요. 뭐 한 30분 정도도 아니고 한 15분 정도로 대략 시간이 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피는 봤는데요. 환율도 한번 조금
봐주시면 좋겠네요. 환율이요. 환율도 환율이 지금 이렇게 되면 또 빠르게 올라가고 환율이 급등하고 지금 있네요. 1,520원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예. 이거 이럴 수밖에 없죠. 6원 80전 올랐는데 더 오를 거예요 아마. 환율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가 아이고 지금 1달러에 1,518원 하나은행, 예. 신한은행이 1달러에 역시 1,518원. 그러네요. 그 증시는 1,520원이에요. 그렇다면 네. 30원 가는 건 또 시간 문제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이제 이 우려가 스멀스멀 커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패닉을 부르는 거예요. 항상 그런 패턴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정시에 하지 않고 몇 분 늦춘 것도 제가 보기에는 화가 좀 났어요. 이게 제때 정시에 딱 시작해서 원래 이게 얘기가 잘 되면 모든 미국 대통령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뭐 굿이브닝,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 원문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분 늦어지면서 앞부분에 지금 보니까 이란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했다. 잘된 상대에 대해서 비판부터 할 리가 없잖아요. 네네. 이란에 뭐 누구에게 감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네. 그런데 이란이 뭐 4만 5천 명을 죽인 무도한 정권이네. 우리는 뭐 이란의 핵을 제거했네. 이런 전과 자랑부터 했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죠. 이란과 협상 합의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따라서 2, 3주간 공격은 계속된다. 그 다음에 나온 가장 우려스러운 얘기 석기 시대가 될 것이다. 자, 왜 자꾸 석기 시대 얘기를 하는지 석유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가스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란의 발전소, 원전, LNG 발전소, 화력 발전소까지 차례로 다 타격해가지고 9,300만 명 이란 국민이 암흑천지에 떨어지게 하겠다. 거의 저는 이 수준으로 이 발언을 해석합니다. 네. 따라서 이란이 맞고 나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네네. 이란은 지금 사실상 저항 전력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굳이 꼭 가봐야 어떤 의미의 좀 속된 표현으로 찍어 먹어봐야 지금 맛을 아는 건지 저는 저 정도의 전력이 모였다는 것을 알면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유에서든지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발전소가 무너지고 하르그 섬이 점령당하거나 그럼 이란은 발전소 없으면 전기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하르그 섬이 없으면 석유 수출국의 지위를 잃어요. 중국도 큰일 난 겁니다. 중국 기름의 거의 절반이 거기서 나와요. 네네. 왜 이런 어리석은 길로 이란이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중간에 혹시 새로운 소식이나 속보가 나오면 다시 다루는 걸로 하고요. 국내와 연관된 비상사태 상황도 좀 한두 가지 좀 점검을 해보죠. 그간에 나프타와 관련해선 소식들이 에틸렌 관련된 소식들이 중간중간 있었고 원유 관련된 조치, 공공기관 뭐 2부제, 5부제, 2부제 이야기했었는데 공공기관 그간 부분도 뒤에서 잠깐 좀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의료 이 현장이 병원이 상당히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제가 어제 사실 제가 병원에 좀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정기 검진을 받기 때문에 뭐 큰 병은 아닌데 자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맞닥뜨리는 것이 나프타 아닌 게 없더라고요. 자 링거백 요새 병으로 쓰는 경우 거의 없고 비닐백 쓰잖아요. 수액백이라고 그러죠. 그게 나프타예요. 그다음에 모든 의료 용기의 그 대롱이니 일회용 주사기니 체열용 주사기 전부 나프타가 플라스틱 나프타가 원료다. 지금 재고가 많아봐야 보름치라고 그래요. 이달을 넘기면 지금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미 가격이 막 20% 30%씩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그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보니까 대형 병원들은 어찌어찌 재고가 있어서 좀 버티는데 이 군소병원들 그리고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요양병원들 요양병원 노인분들이 계신 곳은 더 이게 그 재고가 없고 또 비싸면은 구입을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비싼 그 많이 올라도 재고를 확보하겠다는 병원이 대형 병원 위주라고 한다면 요양병원은 돈이 없잖아요. 거기 또 입원하신 그 환자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들도 간병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데
이 마냥 또 그 따라갈 수도 없고 국가가 그러면 거기다 다 그러면 지금 26조 2천억 원 편성한 전쟁 추경 중에 소득 하위 70%에게 나눠주겠다는 그 4조 원 가량의 지역화폐 예산 말고 네네. 그러면 한 20조 원이 넘는 그 예산으로 이제 써야 될 때가 이거 지금 앞으로 심의도 안 해봤지만 이 상황이 전쟁 상황이 이렇게 꼬이면 전면적으로 뜯어 고쳐야 돼요. 네. 지금 뭐 정치적으로 선거에 유리한 그런 쪽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국민의힘이 하던데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의료 현장 펑크라면 어떡할 거예요? 모든 멸균용 그 이 수술 기구는 그 업자들이 그 납품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두 멸균 처리된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해야 돼.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 네. 그 포장이 다 나프타로 만드는 그 멸균 비닐들인데 그게 없으면 아니 무슨 멸균 안 된 채로 막 그냥 카데터 같은 그런 금속 삽입관 이런 거 막 납품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악의 의료 대란이 올지도 모른다. 이건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의사들이 뭐 윤석열 정부 때 의료 현장 떠나가지고 생긴 의료 대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것 자체가 치료를 못한다. 수술용 장갑 비닐이지만 그 비닐이 아니고 그 나프타로 만드는 고도의 첨단 제품입니다. 의사들 맨손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그 재고가 한 달치가 안 된답니다. 예.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우리 이장매님이 위생 필름제들 예, 좀 의학 분야의 용어를 정확하게 좀 잘 아시는 분 같아요. 포장용 필름제라고도 하고 위생 필름제들 뭐 그런 것들 많이 필요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취재의 결과들이 속속독 나오고 있는데 병원도 그렇습니다만 의료 도매업체들 현장에 가보니까 이달 안에 소진이 거의 될 것 같다. 지금은 뭐 4월 초반이긴 하지만 불과 한 21분, 뭐 25일분 정도만 지금 남아 있고 이달 안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병원에서 수술할 때, 치료할 때, 특히 항암 치료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 심각하다 이런 게 이제 현장 병원이나 의료 납품하는 공급업체들 가보면 그런 취재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좀 한가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엊그제 그러니까 지난달 30일이죠. 31일 보건의료 주요 단체들과 의약품,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점검을 하고 대응방을 논의했다고는 해요. 당시 식약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재고가 부족하진 않다. 11자짜리 말. 아직 재고가 부족하진 않다. 조금 데자뷰가 되는데 그저께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신현송 씨가 한 얘기를 현 환율 큰 우려 없다 뭐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재고가 정부는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는데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이잖아요. 아직 잘 해석을 하셔야죠. 아직. 네. 지금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죠. 당연히. 누가 뭐 지금 당장 난리 났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꼭 끝에 가봐야 끝이라고 압니까?
끝이 온다면 대비를 해야죠. 네. 보름치 있으니까 괜찮아요? 한 달, 이번이 4월이 잔인한 달이 될 것이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것이 모든 재고의 바닥 시점이 4월이에요. 네, 네. 빠르면 4월 중순, 늦으면 늦어봐야 4월 말, 5월이 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한 2, 3주 전쟁이 더 간다? 2주면은 4월 20일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4월 15, 6일 중순이 넘는 거고 네. 3주가 되면 4월 말이에요. 어차피 앞으로 3주 동안 한국 경제는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추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가 없어. 지금 배달 라이더들이 어떤 분 사연을 보니까 이거 배달 용기가 없으면 플라스틱 포장 용지가 없으면 배달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적금을 깨서 800만 원어치가 넘는 그 포장 용지를 샀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도 깝깝하면 적금까지 깨서 일단 사놨겠어요. 네. 이거 뭐 아니 지금 배달을 해도 배달을 못 주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와서 가져가세요. 매장에서 드세요. 전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배달 라이더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기름값도 비싸고 그 오토바이도 기름으로 가잖아요. 네, 네. 따릉이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여기에 배달 용기가 저렇게 부족하다고 하고 자 배달 용기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집에서 그냥 해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석기 시대를 이란을 자꾸 비교하지 말고 우리도 생활이 자꾸 후퇴할 수 있어요. 생활 수준이 게다가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이다. 지금 아픈 분들 당장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 링거 꽂아서 수혈 혹은 수혈이라기보다는 그 링거액을 맞아야 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병원에. 네. 그 노인분들 요양병원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고 소아병원. 아니 이런 상황에서 좀 한가한 소리들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저는 비상경제회의를 진짜 제대로 다시 해가지고 정말 돈이 필요한 데가 어딘지 어디부터 손을 봐야 될지를 좀 제대로 따져야 할 것이다. 예. 전라북도 전주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해프닝이 일어난 것은 어느 신문에 딱 한 줄 보도되고 어떤 언론도 안 썼더라고요. 제가 전주 지인 보고 물어봤어요.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분위기에만 팔려서 지금 누가 시장 되네 누가 도지사 되네 그런 거에 신경만 쓰지 말고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지방선거를 집권 여당이 다 이긴다고 그 트럼프 위기가 사라집니까? 예. 자, 이 부분도 국내 상황이니까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에 관련해서 기간의 위기경보 상태를 주의해서 경계 격상으로 올렸다. 경계로 올렸다. 위기 주의해서 경계로 올렸다. 지금 4월 2일이네요.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제 어제 올렸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지금 오부제 해왔잖아요. 그렇죠. 홀짝제 2부제로 전환한다. 뭐 이제 민간 부분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대처 부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시효를 그만해야죠. 제발 무슨 그 공무원들만 앞세워가지고 홀짝제 이런 거 그만하고 네. 어떤 신문에 보니까 모당 국회의원이 뭐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이던데 굳이 제가 연지 안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네. 근데 그 얌체짓을 했더라고요. 이 그 오부제에 해당이 되니까 네. 지역구 차로 등록을 해가지고 어. 그 사람 지역구가 지방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피해갔다. 음. 그래 얄팍한 재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회의원 나리들은 좀 걸어다니면 뭐 안 됩니까? 나이도 뭐 다들 저보다 어린 국회의원들도 많던데 좀 걸어다녔으면 좋겠어요. 국무회의 하는 사람들도 왜 맨날 그 공무원들만 홀짝제 시키고 말이죠. 네. 공공기관에 가면 민간인들도 이제 오부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정부가 하는 거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것을 협조를 해야죠. 저는 그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자꾸 무슨 일만 터지면 공무원들 하는데 공무원이 무슨 저겁니까? 더 심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예. 마지막 주제로 이 주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중국과 파키스탄에 회담이 있었다.
그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중국 왕의 외교부장이 문제가 있다. 뭐 공산당 직함도 있죠. 주임 직함도 있는데 그냥 편리하게 외교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 왕이하고 지금 저 떠 있죠. 파키스탄 부총리, 뭐 외교장관도 겸했다고 그러는데 이샤크 다르 이 사람과 회담을 진행했다. 뭐 중재국 관련돼서 파키스탄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뭔가 나서는 상황인가요?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예. 미국이 좀 곤경에 처하고 나토와 미국이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고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과도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때는 이때다 싶은 거죠 지금. 그래서 왕이가 외교부장이지만 외교 담당 국무위원입니다. 사실상 부총리급이에요. 원래는 외교부장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 그 후임으로 임명된 그 외교부장이 비리 혐의로 잘렸죠. 네. 그래가지고 이 부하가 하던 자리를 하고 있어서 말이 그렇지 뭐 외교 담당 국무위원입니다. 왕이가 어쨌거나 그 중국 외교의 책임자인데 지금 파키스탄에 가서 저렇게 이제 파키스탄 측의 파트너를 만나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이 호르무즈 문제와 에너지 위기에서 미국과 벌어진 그 동맹국들의 틈을 네. 우리가 어떻게 차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국의 관심사가 된 거예요. 네. 다만 저 상황, 저 악수하고 저렇게 좋은 상황은 이란의 하르그 섬이 살아 있고 이란이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갖고 뭐 이 30억 원씩 유조선 통행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 행동을 한 것인데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담화로서 저는 그런 여지가 많이 사라졌다고 봐요. 중국이 이제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어졌다. 그렇게 중국이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이득을 챙기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일단 중국은 기름 가져오는 통로가 딱 두 개였어요. 하나는 네네. 베네수엘라였고 하나는 이란산이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거의 막혔고 이란 기름을 그나마 몰래 이렇게 한 척씩 두 척씩 빼다 썼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그런데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인해서 하르그 섬과 호르무즈 일대가 전쟁터가 되면 네. 중국이 움직일 공간은 없을 것이다. 네. 중국의 얌체짓도 그렇게 뭐 평화시에 통하는 거지 다시 전시로 되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질문 그럼 이렇게 연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이 본인이 이제 중국이 나설 타임을 계속 이렇게 지켜봤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타임에 나가서 미국을 조금 더 이렇게 약화시키고 우리 중국의 유세를 세계에 알릴까 이렇게 타임을 보고 있을 거라고 보였는데 지금 이제 중재국 역할을 한다는 파키스탄의 부총리를 만났다는 건 중국의 설정한 타임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후 이란이 자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서 뭔가 돌파군을 마련해달라. 이란이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란이 지금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는 중국밖에 없죠. 튀르키예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는데 파키스탄하고 튀르키예는 미국 눈치를 동시에 보잖아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그래도 이란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푸틴이 있긴 한데 푸틴도 사실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미국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푸틴은 자국산 LNG를 유럽에 팔아먹는 또 묶여있던 원유를 미국이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란을 대놓고 도울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SOS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은 저렇게 아까 왕이처럼 외교적으로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중국이 참전을 할 수가 없죠. 중국이 정말 만약에 군대를 뭐 움직여서 이란을 도우려고 하는 순간 중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전력을 가진 나라라는 거를 핵무기 빼고는 여실히 드러날 거라고 봐요. 중국의 지금 그 자라가는 랴오닝함이라고 하는 그 항공모함이 있는데 이거 디젤로 덜덜덜덜 가는 거고 그 경항모 수준이라서 네. 미국의 조지 부시라든가 링컨호라든가 이런 데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발 자전거 수준이다. 그다음에 그 중국 그 함재기라고 하는 것들이요. 그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싼 맛에 샀다가 전부 후회하고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중국은 전력상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나와 있는 전체적 분석 상황을 봤습니다. 상황이 좀 엄중해지는 상황으로 본 것 같습니다. 종전 휴전 협정의 폭이 좁혀지나 했더니 그 폭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란과 미국의 대치가 군사적 대치까지 포함해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 박상규 시사평론님이 주로 속보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생생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2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 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